여러분은 한 번에 끝내는 파이썬 코딩 마스터 과정을 수강하게 될 텐데요. 본 강좌를 통해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과 플러스 알파,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파이썬 문법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강좌를 틀어놓고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 듣듯이 그냥 귀만 열어놓고 듣는다고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프로그래밍 실력이 자동으로 갖춰지진 않습니다. 이 강좌를 듣는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프로그램 초보자일 거예요. 특히 파이썬에 대해선 더더욱 초보자일 겁니다. 또한 비전공자도 있을 테고 심지어는 문과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초반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파이썬 강좌를 들으면서 참고할 수 있는 교재는 파이썬 코딩 도장입니다. 이 책은 되게 두껍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 번에 끝내는 파이썬 코딩 마스터 강좌에서는 핵심만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란 문법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프로그램에는 C 언어, C++, MFC 등 C 계열 프로그램이 있고 인베디드 프로그램, 또 다른 일반 자바 등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프로그램과는 달리 파이썬은 초보자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 세세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이썬을 공부하는데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면 절대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필요하면 내가 그 기능을 파이썬 도큐멘테이션, 즉 문서화를 하거나 아니면 웹에서는 예를 든다면 구글링을 통해서 파이썬에 이런 기능이 있지라고 검색을 하고 그 검색에 나온 자료 결과를 여러분의 프로그램 작성하시는 업무에 적용하면 됩니다. 이 파이썬 도장이라는 교재를 여러분이 꼭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강좌에서 소개해드린 코드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부분에 주석을 달아주시고요. 그런 방법으로 전체 차시를 마치면 그동안 학습한 코드를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코딩 도장 교재의 내용은 파이썬 코딩 도장에서 만든 웹페이지에도 상당 부분 나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파이썬은 신속하게 작업하고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이썬 소개 문구인데요. 실질적으로 파이썬은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교하여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파이썬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파이썬은 그 모듈을 통해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이렇게 코드를 짜야 된다라고 한다면 파이썬은 이것들을 묶어서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야 되는 것들이 파이썬에서는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구현하는 모듈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이런 모듈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들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꽤 많은 기능을 정리할 거예요. 물론 이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아는 분들은 여기 모듈들에 있는 것들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현을 해서 작성해도 되고
모듈에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작성해도 되겠는데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여러분이 모듈에 있는 기능을 다양하게 알면 프로그램을 더 간단히 짤 수 있겠지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실력이 이렇게 증가하지요. 물론 어떤 거는 처음에는 실력이 더디게 증가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가면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처음에는 실력이 빨리 증가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갈수록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실력도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프로그래밍은 내가 오늘 공부했다고 해서 다음날 실력이 좀 증가하고 내가 다음날 공부했다고 해서 또 실력이 증가하는 등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실력은 어떻게 증가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프로그램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지났는데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돌아보면 실력이 증가해 있는 게 느껴져요. 물론 여기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실력이 증가하지 않는 느낌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실력이 증가하지 않는 느낌으로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증가해 있고 또 실력이 증가하지 않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를 쭉 공부하다 보면 시납으로 실력이 증가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 공부 시간에 대한 실력의 증가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력이 늘지 않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면 수업이나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강사에게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죠. 그러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사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전 여전히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그램에 재능이 없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하는데 실력이 증가하는 게 없었던 학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차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증가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어떤 학생은 이만큼 공부해서 늘고 또 공부하고 느는데 어떤 학생은 이만큼을 공부해야지 조금 늘고 또 이만큼 공부해야지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두 학생의 실력이 동일해지는데 한 학생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본다면 이 녹색 점선 있죠? 녹색 점선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내가 실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로 실력이 증가하는 학생이나 파란색 그래프로 실력이 증가하는 학생이나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물어봅니다. 저는 늦는데 이 학생은 끊임없이 실력이 증가하고 있으니 저는 그 실력의 수준만큼 못 쫓아가나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실무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그래프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 빨간색 학생과 파란색 학생이 앞으로 어느 순간에 역전될지 언제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실력이 조금 증가하고 더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실력이 조금 증가하던 학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프로그램에서의 예외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늦게 실력이 증가한 학생이 실무에서는 더 두각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실력이 증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 친구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이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빨리 프로그램을 접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실무를 경험한 베테랑 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기를 권장합니다. 절대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도 실력이 증가하지 않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그냥 강의를 듣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의 왕도는 뭘까요? 뭔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코드를 작성해봐야지 프로그래밍 실력이 늡니다. 귀만 열어놓고 강의를 100날 들어봤자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내가 코드를 계속해서 직접 작성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잘못됐으면 수정하는 등 시행착오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야 여러분의 실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을 자꾸 짜봐야 됩니다. 자꾸 얼마나 짜봐야 될까요? 만약 감이 안 오시면 처음에 프로그램 한 거는 10번 짜십시오. 10번 짜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한 번 짰어요. 이때는 이만큼 보고 짜십시오. 두 번 짤 때는 이만큼 보고 짜고 3번, 4번, 5번 보고 짜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5번 정도 짜면 안 보고 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 보고 짜세요. 그러다가 코드가 기억 안 나면 조금 보고 또 안 보고 짜다가 코드가 기억 안 나면 다시 조금 보고 이렇게 10번을 반복해서 짜면 그 코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 과정이 10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코드는 20번 반복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많이 짜봐야 되겠죠? 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밍 실력은 향상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노력도 없이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배우는 거라면 아무나 짜겠죠. 그러면 진입장벽도 낮겠죠. 여기에서 이 단계를 넘어야지 내가 실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쉽다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넘을 수 있는 거라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보다 프로그램은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면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앞으로 여러분이 파이썬을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프로그램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배우려면 컴퓨터 개론이나 운영체제 개론 등 프로그래밍 개론이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알기 위한 기초 지식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곧바로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진법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십진법은 들어보셨죠? 진법이란 0부터 n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십진법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0,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수는 0부터 9까지 10개고요. 이 10은 뭐예요? 9 다음에 0으로 리셋되고 자리를 요 하나가 1로 한 거죠. 그래서 10개의 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걸 표현하기 때문에 십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진법은 뭘까요? 0과 1, 두 개의 숫자. 아까 살펴본 십진법이 10개의 숫자를 사용한다면 이진법은 0과 1,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럼 16진법은 어떨까요?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가 있었고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건 0에서 9까지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출국진법이죠. 그래서 알파벳을 빌려와요. A에서 F까지 6개, 그래서 총 0에서 9, A에서 F까지 16개의 문자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16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 진법이라는 건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몇 진수라는 게 있어요. n진수. 여기에서 진수는 진법으로 나타내어진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진법으로 나타내어진 수, 즉 0과 1, 두 개로 표현해내는 수를 이진수라고 해요. 이진수는 이렇게 1011, 1100, 1001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십진법은 932, 1724. 16진법은 0x, 이건 16진법 표현한 건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x, 7ab, 9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법으로 나타내어진 수를 표현하는 걸 진수라고 한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즉, 이진법으로 나타내진 수를 이진수, 16진법으로 나타내어진 수를 16진수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이 n진법, 몇 진수 개념은 본래 컴퓨터 개론에서 배운다고 한다면 대략 50분짜리 강의를 한 3회 정도에 걸쳐 정리해야 하는 건데 이번 강좌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 수업을 듣고 나면 스스로 구글 등 웹 검색 엔진에서 진법을 찾아보거나 진수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진수, 십진수, 십육진수 등 이런 식으로 검색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그 자료를 정리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법, 진수, 그 다음에 진법 간의 변환 등 프로그래밍 기초 지식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십진법은 0부터 9까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며 10 기반의 시스템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3, 445, 3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굳이 엘리베이터 층 표시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꽤 많이 보는 십진법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표현되는 것도 십진법으로 표시되었고 그래서 십진법은 이번 강좌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십진법은 이런 식으로 자리값이 있어서 큰 숫자 표시에 용이하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십진법에 익숙해 있는 거죠. 즉, 십진법으로 그때그때 0이 늘어나고 9까지 표시를 해서 0으로 리셋되고 1로 올려주는 이 표현을 너무 편안해하기 때문에 숫자 표기에 용이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진법.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온과 오프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꺼진 상태 또는 켜진 상태. 이게 물론 전압으로 치면 0V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전압 아시죠? 건전지는 1.5V 플러스, 0V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5V일 수도 있고요. 낮은 값이 0V이고 이 값이 3.3V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상태는 오프 상태이고 이 상태는 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지고 켜지고 하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켜지는 경우 아니면 꺼지는 경우. 그래서 꺼지면 0이고 켜지면 1이라는 거지요. 이처럼 0과 1만으로 표현되는 게 이진수예요.
우리 컴퓨터 안에는 결국은 모든 표현은 이진수로 되겠죠. 여러분이 이진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진수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부터 9까지 표현되고 그 다음에 A, B, C, D, E, F 알파벳을 6개를 빌려와서 16개, 16진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16진수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0, 11, 12, 13, 14, 15, A, B, C, D, E, F.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6 기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0부터 15까지 16개.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A, B, C, D, E, F. 그 다음에는 뭘까요? 이것도 똑같이 0으로 리셋되고 1로 되니까 F 다음에는 1, 0입니다. 10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E, F, 1, 0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또 11, 12, 13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여러분이 진법이라는 걸 이해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법의 변환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과를 전공하신 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법, 그 다음에 16진수로 바꾸기 위한 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법 변환에 2진법을 10진법으로, 10진법을 2진법으로 변환하는 것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웹 검색 엔진 등에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사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건 2진법을 16진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진법 기반이라고 했죠. 0110, 1100, 그 다음에 1011, 그 다음에 0011. 가만히 보면 4개씩 끊어서 읽습니다.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표현되는 기본적인 걸 비트라고 하고요. 이 비트가 8개 있으면 한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0과 1을 한 비트라고 하고 그 비트가 8개 모이면 한 바이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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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8개, 8개라고 해서 이거는 2바이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4개씩 썼냐 하면 이 이진수 4개를 16진수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0000 가장 작은 수부터 1111 이것을 통해서 16진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000은 0이고요. 0001은 1이고 쭉 진행해서 1111은 F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이 이진수에서 16진수로 바로 바꾸는 작업도 할 수 있지만 10진수를 중간에 바꾸면서 변환하는데요. 이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바꿀 때 4개씩 했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외울 필요가 없죠. 이진수가 예를 들어서 1111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입니다. 그래서 2의 0승이니까 1, 2, 4, 8의 각각의 자리마다 가중치 값을 갖게 돼요. 1, 2, 4, 8. 그러면 1일 때는 그 값이 살아있고 0일 때는 죽은 거예요. 1111이면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면 얼마입니까? 15죠. 그래서 15가 되고 9는 9고 10, 11, 12, 13, 14, 15가 A, B, C, D, E, F였기 때문에 1111은 15가 되고 F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10은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1, 2, 4, 8이 돼서 8 더하기 2니까 10이 되고 그 다음에 16진수로는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이진수 4자리를 16진수 16개로 표현하는 이 방법만 여러분이 익힌다고 하면 이진법에서 16진법으로 가고 16진법에서 이진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4개 읽으면 0011이죠. 그러면 이거는 1이니까 3이죠. 1011은 뭡니까? 1248이니까 1248. 그래서 이것은 11이 되고 B가 되죠. 그 다음에 1100은 1248이니까 이것은 12가 되고 C가 되고 0110은 1248이니까 이것은 6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6, C, B, 3이 되는 거예요. 이번 차시에서는 한 번에 끝내는 파이썬 코딩 마스터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파이썬 학습 방법을 알아보고 사전 지식으로서 진법, 진수, 진법 변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